네, 금요일 밤에 열리는 비밀스러운 공간 하창봉의 주식살롱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살롱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크릿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이슈를 만나볼지 아까 살짝 선공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신윤아 캐스터와 시크릿 이슈에 대한 문을 열어봅니다. 네, 하창복의 주식살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직 이 시간에만 준비된 특별한 시간이죠. 바로 시크릿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크릿 이슈는 매도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 관련 기사와 함께 미리 보기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하나증권 증권사 최초 에코프로 매도 의견 제시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올 들어 에코프로와 그룹주들은 엄청난 주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는 한대 80만 원 선을 뚫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는데요. 이 연이은 주가 상승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았던 에코프로에 대해 하나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매도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 오늘은 에코프로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의 이유 그리고 관련한 하창봉 대표의 의견도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입니다. 2차 전지주 광풍 브레이크라는 제목의 두 번째 기사인데요. 최근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는 증권가의 기업 리포트 속에서 이 매도 리포트가 오히려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주에 몰리던 개인 투자자의 매수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건 것 역시 이 매도 리포트였는데요. 하나증권이 첫 매도 리포트를 발간한 당일에는 에코프로의 주가가 하루에만 16%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매도 리포트를 내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독립 의견을 내기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매도 리포트는 부정적이기만 한 것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 관련해서도 의견 들어보시죠. 마지막 기사는 10건 중 9건은 사라, 아프지만 시작에 있어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실제로 10건의 리포트 가운데 9건은 사라는 내용을 담은 리포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30년 가까이 있었던 센터장은 중립 의견을 봤어도 이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는 한두 번밖에 본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매도 리포트가 잘 가고 있는 주가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생각에 투자자들은 반발심을 갖고 있는데요. 바람직한 시장을 위해서는 칭찬 일색의 매수 리포트보다 객관적 분석이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매도 리포트,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하는 것인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살롱에서만 들을 수 있는 시크릿 이슈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살롱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크릿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시크릿 이슈 주제 같네요. 주제가 네. 매도 리포트예요. 그렇죠. 네, 주제가 매도 리포트인데 이제 하나씩 얘기를 가볼 텐데 채팅창 글 보면은 뭐 오늘도 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로봇 얘기했잖아요. 네. 아까 그 로봇 보면서 진짜 밤에 보면 기절하겠어요. 이렇게. 아, 그 로봇이요? 네네네. 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는 안 나오고 옷 입혀서 나올 겁니다. 옷 입혔는데 로봇이면 전 기절할 것 같은데요, 진짜. 아, 옷이 저 약간 아, 슈트 같은 거라서 아, 그래요? 네, 그게 아마 스파이더맨처럼 입혀서 나옵니다.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아이언맨. 아니, 아이맨은 아니 거의 저게 거의 그래요? 재원이 어느 공개돼 있어가지고 오, 다음에 그래요? 우리는 그럼 옷 입힌 그래 옷 입힌 사진 보면서 자 어찌되었든 이제 오늘의 주제 스크린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자체가 매도 리포트입니다. 네.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정말 스크린 이슈에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답답하고 궁금하신 모든 이야기를 좀 해결해 주시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이번 주에 목표 주가를 또 하향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이 주제 어떻게 좀 출발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미리 이제 한 시크릿 토크에서 다룰 내용은 네네. 그게 맥락은 한 가지입니다. 왜 국내 증권사는 매도 리포트가 이렇게 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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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격할까? 반응이 격할까? 뭐 반응이 격할까? 네, 반응이 격할까?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증권사 리포트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봐야 될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포지션과 이 증권사 보고서를 바라보면서 주식 공부를 하시면서 네네.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봐야 되는가? 바로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 국내 한 증권사는 2차 전지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해서 4개 기업에 대해서 4개 기업에서 리포트를 발전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게 되면요.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네. 포스코 퓨처엠은 투자 의견은 다 바입니다. 네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는 투자 의견은 매수.
근데 목표가는 전부 다 올렸어요. 네. 포스코 퓨처엠은 39만 1,000원, 에코프로 BM은 28만 5천 원, 음. LNF는 40만 9천 원 이렇게 올렸고 유독 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한 달 전에 투자 의견 자체는 이미 매도였습니다. 네. 리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오늘은 그 뭘 한 거냐? 45만 4천 원에서 45만 원으로 4천 원 내렸습니다. 네. 이 4천 원 내렸는데 주가는 4% 이상이 빠졌겠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픈데 그렇죠. 한 번 더 뼈를 때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지금 네. 모한격이죠.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한 번씩 우리가 리포트 보는 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리포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왜냐하면 많은 투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불신이 많거든요. 이 가격도 못 믿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채팅창 보면요. 저희 네. 방송하면서 이제 리포트 같은 경우가 저희 방송에서도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뭐 리포트에 이렇게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채팅창에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글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걸 그래요. 한번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 아니겠어요? 그럼요. 너무 궁금한 우리가 이야기입니다. 뭐 그래요. 제가 2차 이제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의 어떤 목표 가격을 굳이 매도를 하고 오늘 또 4,000원이란 금액을 엄청나게 큰 4,000원을 그렇죠. 왜 4,000원이 들어갔지? 원래 가격이 45만 4천원에서 4,000원이니까 왜 내렸는지를 보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매도한 이유 저는 리포트 오문을 다 읽어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지금의 시가총액은 향후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 시가총액 기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만 원대, 60만 원대 주가는 너무 여전히 멀리까지 당겨졌다. 네, 이런 5년의 말이죠? 가치를 다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는 보고서인데 네, 그게 네. 뭐냐면은 배터리 수요 증가율이 23년 올해까지는 연간 한 60% 증가를 했는데 이제 24년도, 5년도, 6년도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한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30%, 20%, 조금씩 줄어들 11%.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어떤 보급 속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네. 3년 단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는 한 60% 증가했다면 앞으로는 24%, 17%, 8% 떨어질 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을 제기합니다. 잠깐만 얘기를 쭉 들었는데 어떤 의문이 있을까요? 도대체 앞으로 이 30%, 20%, 10%의 기준은 뭔가? 아, 기준은 누가 세웠는가?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 네, 아.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네, 아니고 네, 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은 여러 가지 매체와 주요 조사 기관의 전방의 수요 산업 산업 그리고 또 하나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LG가 미국의 첫 번째 공장을 짓고 만약 10기가와트의 배터리를 짓는다면 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얼마니까 나누기 하면은 몇 대 몇 이렇게 대가 계산한단 됐대요.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계산은 뭐냐 하면 그 어떤 주변적인 변수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거기까지 포함할 수는 없어요. 어떤 변수냐? 갑작스러운 경쟁자의 출현.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처럼 뭐 미중 무역 분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대외적인 변수들, 정치적 리스크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기후까지. 기후까지. 네. 근데 그것까지는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는 넣을 수는 그렇겠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5년간의 이익을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또 결정적으로는 자기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네. 이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중심을 다시 한번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보여주시죠. 포스코 퓨처엠은 목표 주가가 39만 1,000원인데 상향됐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은 가장 최근 고점이 40만 원이었고요. 지금 주가는 31만 원입니다. 아,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찾아보겠습니다. 퓨처엠이 지금 보니까 네. 39만 원대 정도였는데 지금이 현재 한 31만 원 정도 해요. 네, 네. 31만 원 정도 하고 LNF 같은 경우는 보면 40만 9천 원인데 예, 40만 9천 원인데 이게 최고점이 34만 원이었고 네, 네. 그럼 LNF는 40만 원 목표가니까 끌고 가야 됩니까? 목표가보다 상향으로 해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가장 고점이 31만 원이었는데 지금 23만 원입니다. 네. 근데 에코프로의 BM의 목표가는 28만 원이니까 나는 지금 빠졌다고 해서 사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보고서를 보는 방법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이런 어떤 우리 투자가분들이 이렇게 뭐 목표가, 가격, 일단 첫 번째 제가 인사이트 결론부터 먼저 내드릴게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리고 싶은 첫 번째 목표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많은 투자자분들은 보고서를 보게 되면 가격을 그러면은 가격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없는 게 아니라 가격의 변화가 중요한데 가격의 변화 같은 경우는 지금 세 종목은 바이고 한 종목은 리듀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네네. 한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또 4,000원 내렸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45만 4천 원에서 한 달 만에 45원 내린 겁니다. 그럼 뭐 4천 원 내렸는데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빨리 파세요라는 메시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셀 보고서, 그래요, 그래요. 셀 보고서를 보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팁. 그렇다면은 네. 금액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뭐라고 할까? 금액 가격을 좀 이렇게 투자 의견은 유지된 채 네, 가격이 바뀌었을 때는 가격은 볼 필요가 없다. 가격의 변화는 실제적으로 그 투자 의견에 대한 앞에 확신입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아, 예. 첫 번째 이해했고 또 있을까요? 네, 팁, 그리고 노하우? 두 번째는 네. 이거 우리나라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뭔가요? 지금부터 좀 국내 애널리스트 분이 아니라 정권사 현황을 좀 까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른쪽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정권사의 의견입니다. 네, 네. 뭐 어떤 게 드십니까 혹시나? 매도, 홀드, 매수. 에코프로 BM입니다. 지금 네, 주가는 한 23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음. 그럼 도대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디에 목표가를 잡아야 됩니까? 유진 20만 원, 유한타 29만 원. 그러면은 20에서 31만 원 사이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 계산기로 뭐 평균 때려 평균을 내서 한 25만 원 정도다 하면 삼성증권의 홀드 의견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렵죠. 네, 어렵네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국내 정권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통 3단계의 리포트를 쓰는 데가 44군데 중에서 9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3단계 리포트. 예, 네. 매수라면 삼성증권처럼 그냥 매수, 매수면 중립? 매수, 바이, 매도면 매도, 셀, 음. 그냥 관망이면 관망, 중립을 하면 되는데 그는 9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많은 정권사가 애매하니까 중간에 넣어놨습니다. 아, 헷갈리네요. 중간에 보게 되면 셀, 바이를 양극단에 두고 중간에다가 마켓 퍼폼, 네, 네. 뭐 시장 따라가겠지 뭐. 시장의 수익률. 네, 아웃 퍼폼 시장보다 조금 낮겠네. 네, 네. 언더 퍼폼 이거 시장보다 조금 지수보다 약할 것 같은데 아. 이런 대로가 있는 거고 또 모 정권사는 조금 더 이렇게 해놨습니다. 스트롱 바이 리듀스 아.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이 친구는 바깥쪽에다가 더 강조를 준 거죠. 강조를 준 그래요. 거고 또 교보 같은 경우도 4단계가 있습니다. 사긴 사는데 트레이딩 바이가 또 있어요. 트레이딩 바이 또 뭔가요? 도대체 트레이딩 바이는 뭔가요? 혹시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거 뭐 트레이딩 바이는 뭐 차트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난 매수 의견이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근데 알았-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네. 왜 이런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비겁해요. 비겁하죠? 아, 좀 비겁해요. 네. 제가 왜냐면은 이게 뭐 설문조사나 예를 들면 이런 난항은 이렇게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더 자세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자세하다는 느낌보다 헷갈림을 좀 주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자, 첫 아닐 번째 수도 있지만. 국내 정권사의 네. 그 투자 리포트 자체가 이렇게 많이 3단계도 아니고 5단계도 정권사마다 우후죽순 자기 5단계, 자율적으로 돼 5단계, 있는 4단계. 네. 가장 결정적 이유는 매수 리포트 우위의 보고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수 보고서 우위에 매도 리포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의외로 간접적으로 표시를 해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네. 본인이 어떤 그 삼성증권이든 KTB증권이든 이렇게 보고서 그 관련된 기업을 볼 겁니다. 만약 네네. 에코프로 BM의 하이투자증권의 홀드 리포트를 보게 되면 홀드의 기준치를 적어놨습니다. 네네네. 보통 같은 3단계 구간을 쓰는 데는요. 저기 삼성같이 바이, 홀드, 셀만 있으면 저게 바이가 무슨 말이냐면 지수 대비해서 20%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셀은 지수 대비해서 20% 이하. 지수란 말은 벤치마커예요. 네. 코스피 지수면 코스피 종목이 코스피가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또 정권사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요. 교보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 바이가 10%더라고요. 아. 지수 대비입니다. 지수 대비 10%가 더 갈 지수 것이다. 대비 그러니까 이건 뭐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보고서에는 바이와 셀은 가격이 아니고 이거는 시장보다 10% 강할 겁니다가 네네. 바이고 이거는 시장보다 20%가 강할 겁니다가 스트롱 바이가 되는 네네네. 거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리듀스라고 나온 하나증권의 에코프로머 이야기는 시장보다 약할 거라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보다 그 네네. 내용이 되는데 요거를 조금 보시면은 이거 통일 안 되나요? 굉장히 헷갈리네요. 동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모든 보고서에는 맨 하단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보고서를 보실 때 스트롱 바이 만약 KTB 투자증권 이렇게 있으면 네네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꼭 그 기준을 확인하고 보시라는 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맨 하단에 써 네, 있나요? 항상 모든 보고서에는 매수 매도 보유에 네.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무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보는 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 안 봤습니다, 사실은. 리포트 볼 때 본 적이 없어요. 네, 어. 한 번도 없죠. 그냥 매수 매도 뭐 그래서 어느 쪽이 가깝나 그냥 뭐 이 정도면 중립이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지. 본 레포트는 뭐 무단 배포 가능합니다. 그게 네네.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보고서에는 맨 하단에 그래요. 그게 없으면은 안 됩니다. 아. 네. 그게 각 증권사 종목 리포트 하단에 공시한 투자 의견 등급 기준 그대로 적시. 네. 음. 아 이거는 이제 이 자료 이 자료가 그렇다는 자료를 거고. 만든 네. 거를 그러니까 저런 준비한 식으로 거고. 하단에 있다는 거죠. 예, 종목에 들어가게 되면 이해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 이 종목에 대한 바이가 시장보다 20%인 거지 사란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 그래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끝인가요? 그럼 계속해서 또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면 될까요? 네, 네. 그렇다면은 해외도 이런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리포트처럼 해외에도 과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는지.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매도 의견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매도 의견을 안 내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뭐 리포트 얘기가 나오니까 궁금한 게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도와주실까요?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왜 이리 복잡합니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한 가지 제가 빨먹었는데 보통 목표 주가를 매길 때 증권사마다 6개월 후, 12개월 후라는 전망치가 또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떤 증권사는 6개월 후고 어떤 네. 증권사는 12개월 후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헷갈리네요. 조금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나 볼 수 있고. 그것도 밑에 하단에 나와 있다는 거죠. 네. 아, 근데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복잡한 겁니까? 네. 이거는 다른 이유는 없고 매수 위주의 보고서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번 보시면 21년도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 매도 보고서 비중은 21년도 0.055건, 1000건이 나왔으면은 5건 정도라는 거고요. 2022년도 4건. 올해 같은 경우도 0.74. 올해 조금 많아졌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이야기인데 이게 매도 리포트의 수입니다. 그렇죠. 비중. 실내로 0.0. 2022년도 작년도에 FM 가이드 기준으로 총 10,000건의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중복된 것도 있었겠죠. 이게 왜냐하면 커버리지를 하니까. 음. 그중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온 것은 0.073가 한 7건? 6건이었습니다. 6건. 와. 그런데 올해는 벌써 이제 0.07가 나왔으니 음. 생각보다 이 이슈가 시장에서 뜨겁고 또 그렇겠네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리포트를 해석하는 법을 음. 이 시간에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 매도 리포트가 굉장히 박하잖아요. 네, 네. 외국도 이런가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제 그거를 한번 이야기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네네. 가지고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의 노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자, 첫 번째는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좁아요. 좁다? 무엇이 좁을까요? 땅이 국토가? 한 달이 걸치면 아는 사람입니다. 아. 근데 그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네네네. 예. 관계가. 네, 관계가 그래서 네. 기업과의 관계, 영업 그리고 이거는 뭐 저도 금융권에 있었습니다만은 애널리스트의 주요 그 리포트를 발간하는 목적이 네. 우리 개인 투자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이 법인 영업을 하기 위한 레터거든요. 기관 매니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관 매니저는 또 하필이면 기업들과의 어떤 오랜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네. 그러다 보니까 독립성이 조금 떨어지고 모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워낙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요. 매수 리포트가 또 많은 거고 왜냐하면 기관들이 하필 또 지분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가지고 기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하필은 그 기관이 그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굳이 나쁜 거를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구조적 문제고 또 하나가 그거에 있습니다. 이제 애널리스트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별도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뭐 특별히 주어진 인센티브가 없는데 내가 굳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인센티브라면 내년 연말에 진행하는 한국거래소나 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상이겠죠. 네네. 근데 보통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 성과 보수가 있지만은 애널리스트는 그래서 국내에도 실제적으로 애널리스트를 잘 안 하려 그래요. 신입 취직을 하게 되면은 네네. 예전에 한때는 애널리스트가 꿈의 직장이었다면 오히려 요즘에 펀드 매니저를 하려고 하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연구 성과에 대한 수수료 페이가 국내는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부 증권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냥 셀러리맨이에요. 그런 어떤 위치적인 포지션도 있어서 굳이 내가 기업에 나쁜 의견을 낼 필요가 그렇죠. 있을까? 굳이.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아까 처음에 물어보신 게 우리 리포트 대부분 공짜죠.
아, 그렇죠. 저희 공짜죠. 무료죠. 네. 물론 내가 좀 빨리 보려 그러면 뭐 이런 FM 가이드라 몇 군데를 유료로 결제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레트 하나가 유료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외는 생각보다 유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료와 유료의 차이에서 어떤 정보적 차이가 나오냐면 네. 이거 궁금하네요. 유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솔직하고 진솔하고 담백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돈을 내고 볼 테니까요. 네, 좋은 이야기만 분류하는데 뭐하러 돈을 그렇죠. 내고 보겠습니까?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뭔가의 이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리포터 자체가 무료로 리리스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한계점, 하루 정도의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면 혹시나 우리도 유료화를 하면 잘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료화가 돼서 정확하게만 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네. 국내 정권사는 레포트 레터를 유료화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걸리게 되는데 컴플라이언스 규정이라는 건 사전 정보 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가 조작. 뭐 거기까지 큰 너무 격한 뭐 말이고요. 결국은 그거죠. 말을 좀 이렇게 순화해서 해주시는데 결국 그게 좀 염려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적으로 일부 이제 독립 리서치라는 브랜드 네이밍이 우리 한국에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료 사업을 하긴 합니다만 이게 왜 못하냐 하면 사실은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작아서 시세 그래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게 볼 수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리포트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못하신 얘기 많으시죠? 네. 하지만 저희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웬만하면 많이 끼어들지도 않았는데 네. 준비해 주신 양이 워낙 많다, 방대하다 보니까 아직 못 해주신 얘기가 있으신데 그거는 또 아쉬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 리포트 매도 리포트의 총 일괄 정리는 네. 통 시즌으로 함께 나가고 네.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리포트를 해석하는지 그리고 아까 AI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건 일요일 날 제가 저녁에 11시. 한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 리포트 체크 포인트 했는데요. 화면이 너무 빨리 넘어가서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가격 의견보다 팩트 체크 그리고 실적 산업에 대한 추정은 참조형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동일 업종 종목이면 여러 개 동시 비교 그리고 모멘텀 가치 팩트 이슈 변화 등 집중 가격 의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신규 커버리 종목이나 홀드에서 바이 상향되는 것도 체크해보고 NR은 팩트 체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못한 얘기 듣고 해주신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시간 여기서 일단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창봉의 주식살롱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늘 항상 시간이 아쉽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늘 이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자,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게끔 일요일 밤이죠. 11시에 AI라고 적고 반도체라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리포트 정확하게 보는 방법 완결편까지 다 소개를 해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못한 부분은 일요일 날 저녁 11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고 그래서 AI라 부르고 반도체라 부르는 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집중적으로 봐야 될 기업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밤에 열리는 비밀스러운 공간 하창봉의 주식살롱 오늘은 여기에서 문을 닫아봅니다.